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 쉽게 꺼내지 않는 주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설탕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설탕은 열심히 피하면서도 오히려 혈당을 더 치솟게 만드는 음식들을 모르고 섭취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설탕보다 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구마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으로 직접 확인했고 환자들에게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께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85세이며 40년 넘게 당뇨를 연구해온 최명호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10명 이상의 당뇨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르신부터 이제 막 당뇨 진단을 받은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은퇴할 나이를 한참 넘겼지만 여전히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효과를 본 간단한 방법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45세 때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인해 당뇨 판정을 받았고 처음에는 설탕을 끊고 약에 의지하는 방식으로 혈당을 관리했습니다. 식후 혈당은 200을 넘나들었고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정작 제 건강은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밤새 졸음을 참고 논문을 읽고 아침에는 끼니도 거른 채 진료를 시작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생활을 10년이나 지속하다 보니 몸 상태는 계속 나빠졌고 혈당 수치도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2세의 한 할아버지 환자분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왜 저한테 약만 권하세요? 선생님도 약 드시나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약 없이 살아왔어요. 우리 시골에선 음식이 약이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의사라는 위치에 안주하며 스스로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실험하고 연구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단지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제 몸으로 실천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효과를 검증한 방식입니다.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됐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고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를 선택하고 과일을 먹는 종류와 시간대를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저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공복혈당은 110으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실천했고 그중 많은 분들이 이미 혈당약을 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실천하신다면 분명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약에 의존하는 생활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잡히지 않아 낙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논문 수백 편을 읽고 환자들과 함께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이처럼 단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에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오르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이 혈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음식을 먼저 섭취하느냐입니다. 식사 순서에 따라 혈당 상승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혈당이 30에서 40%까지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양배추찜을 먹고 간식을 바꾸고 과일을 고르고 식사 순서에 신경 쓰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화혈 색소 수치를 평균 1, 2 이상 낮추는 효과를 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수십명의 당뇨 환자와 함께 식사 순서를 바꾸는 3개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 약도 바꾸지 않고 오직 식사 순서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전원 당화혈 색소 수치가 평균 1, 듀 감소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 못지않은 수치였습니다. 제 환자 중 박영수 할아버지라는 78세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순서만 바꾸고 간식으로 먹던 군고구마를 찐고구마로 바꾸자 불과 3개월 만에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정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양배추찜 10장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식사 때는 반드시 채소부터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셨지만 혈당이 확실히 개선되는 것을 체험하고는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20년 동안 약만 먹었는데 식사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그 방법을 손주들에게도 알려주며 건강의 중요성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설탕보다 더 위험한 5가지 음식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야 그 가치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백세지 채널에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자주 나누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보세요.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꼭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100세 건강을 위한 실천적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뇨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믿고 계셨나요? 혹은 혈당 관리는 설탕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들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군고구마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몸에 좋은 음식 아닌가요? 하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고구마 자체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구운 고구마는 문제가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전분이 빠르게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전환되며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실제로 군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설탕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혈당 지수는 특정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포도당의 혈당 지수가 100이라면 설탕은 약 65입니다. 그런데 군고구마는 최대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색 호박고구마는 당 함량이 높아 혈당 지수도 더 높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당뇨 진단 후 단 음식과 과자를 모두 끊고 건강을 생각해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출근 전에 군고구마 1개를 드셨고 좋은 습관이라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검사에서 당화혈 색소 수치가 2에서 8, 5로 급등했습니다. 당황한 영희 할머니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음식도 끊고 설탕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식사 일지를 꼼꼼히 확인했고 원인이 군고구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군고구마 1개를 드시게 한 뒤 30분 후 혈당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240까지 상승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매우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마가 이렇게 위험한 음식일 줄 몰랐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길래 매일 먹었는데 그 반응은 많은 분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고구마를 굽게 되면 내부 온도가 높아져 전분이 단당류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또한 구운 상태는 소화가 빨라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마치 설탕을 바로 섭취한 것과 유사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고구마 자체를 완전히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고구마나 찐고구마 형태로 80g 이하만 드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찐고구마 반 개 정도가 적절한 양입니다. 찌는 과정에서는 전분이 완전히 익어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단, 공복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이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고구마보다는 충분히 찐 고구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에서 가스가 차고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간식을 즐겨 드시나요? 혹시 군고구마를 건강 간식으로 자주 드시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는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식사 후 소량만 드셔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혈당 관리에는 확연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잘못된 식사 순서가 혈당 폭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대부분 밥이나 국부터 먼저 드시지 않나요?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가진 식습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처음 들어오는 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면 인슐린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며 그 뒤에 먹는 음식까지 영향을 받아 혈당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식사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 주어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조절하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해 줍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30분 혈당이 평균 37%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90세 전기철 할아버지도 이러한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15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8, 뒤까지 올라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제 진료실을 찾으셨죠. 기철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식단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셨고 기름기 많은 고기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여전히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식사 방식을 자세히 관찰했고 문제는 식사 순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밥을 가장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국을 마신 후 반찬을 드셨던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식사 순서를 바꿔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매번 식사할 때 양배추나 상추 같은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고 두부나 살코기 같은 단백질을 다음으로 마지막에 밥을 드시도록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 하셨지만 한 달만 실천해보자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당화혈색소가 8, 2에서 4까지 떨어진 겁니다. 인슐린 주사도 피할 수 있었고 복용하시던 약의 양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철 할아버지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보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왜 그동안 아무도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양배추찜이나 생채소를 먼저 드시고 두부나 살코기 같은 단백질을 그 다음으로 밥은 가장 마지막에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양념입니다. 간장이나 된장은 괜찮지만 고추장처럼 당분이 많이 들어간 양념은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추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양배추찜 10장을 가장 먼저 먹고
그다음 두부와 같은 단백질을 섭취한 후 잡곡밥을 소량 먹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서 식후 혈당이 140을 넘지 않게 되었고 85세인 지금도 공복 혈당 100 이하, 식후 혈당 14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사 순서를 한번 되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을 마지막에 먹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실천해보세요. 채소를 가장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것. 오늘 저녁부터 이 순서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변화지만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매일 넉넉히 드십니다.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과일은 면역력 유지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당은 포도당보다 혈당을 올리는 속도는 느리지만 결국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특히 과일을 많이 먹거나 공복에 먹는 경우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라면 과일의 종류, 섭취량, 먹는 시간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바나나, 수박, 파인애플과 같이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약 60이고 수박은 그보다 높은 72까지 올라갑니다. 75세 이순자님은 여름철마다 수박을 자주 드셨습니다. 물처럼 가볍게 생각하시고 매일 한 조각씩 드셨는데 어느 날 어지러움을 느껴 혈당을 측정해 보니 수치가 200을 넘었습니다. 순자님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박이 이렇게 혈당을 올릴 줄은 몰랐어요. 그냥 수분 많은 과일인 줄만 알았죠. 저는 식후 혈당을 측정해 보는 습관을 가져보자고 권유했고 순자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과일 섭취, 전후 혈당 변화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종류에 따라 혈당 상승폭은 매우 달랐습니다. 수박은 30분 만에 혈당을 90 이상 높였고 바나나는 70 가까이 상승시켰습니다. 반면 딸기는 20 정도만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순자님은 이 결과를 보고 매우 놀라셨습니다. 과일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앞으로는 종류도 잘 골라야겠네요. 과일을 드실 때는 1회 섭취량을 80g 이하로, 즉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을 직접 측정해보며 자신의 몸이 어떤 과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큰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에게 권장되는 과일은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등입니다. 이들은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딸기는 혈당 지수가 약 40으로 낮고 한겹 및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당뇨 환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토마토는 과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혈당 지수는 약 30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는 일정량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과당이라는 당분도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일반 음식이 아닌 약처럼 다뤄야 하며 정해진 양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과일을 좋아하지만 당뇨 진단 이후에는 딸기와 토마토 위주로 바꾸고 섭취량을 철저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가끔 다른 과일이 먹고 싶을 때는 식후 2시간 후 소량만 먹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함께 곁들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을 때는 한 개를 다 먹지 않고 반 개 정도만 먹고 함께 치즈나 견과류를 곁들여 혈당 상승을 줄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과일 선택에 조금 더 신경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능하다면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과일을 먹기 전과 후의 혈당 변화를 체크해보세요. 그래야 자신에게 맞는 과일 종류와 적정 섭취량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공복 혈당 조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커피, 빵, 밥.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사실 공복 상태의 장은 마른 땅처럼 어떤 음식이든 빠르게 흡수합니다. 이때 처음 들어오는 음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몸은 혈당 유지를 위해 간에 저장된 당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갑자기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빵, 시리얼, 과일 주스 같은 고당지 식품은 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당뇨 환자에게 아침 첫 음식으로 양배추찜을 권장합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점막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성분도 들어있어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양배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90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공복 혈당이 140에서 150 사이를 유지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큰 변화가 없어 답답해 하셨죠. 제가 아침 첫 음식으로 양배추찜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양배추가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그냥 흔한 채소 아닌가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손바닥 크기의 양배추찜 10장을 드시고 10분쯤 기다린 후 평소처럼 식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일주일 후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30에서 40 정도 낮아진 것입니다. 놀라신 할아버지는 여러 차례 재측정을 하셨고 매번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배추찜을 시작한 뒤 공복 혈당이 꾸준히 안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이 조절되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약만 늘렸다, 줄였다 반복했는데 양배추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바뀌다니 지금은 정호 할아버지께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양배추찜의 효과를 열심히 알리고 계십니다. 양배추찜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배추 반 통을 깨끗이 씻은 후 손바닥 크기로 10장 정도 자릅니다. 깊은 접시에 담고 물을 약간 뿌린 다음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3분간 조리합니다. 너무 오래 조리하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맛이 심심하다고 느껴진다면 된장이나 올리브유를 조금 곁들일 수 있지만 된장과 마요네즈는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1티스푼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양배추찜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덕분에 공복 혈당은 100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두면 아침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바쁜 시간에도 전자레인지에 드기만 하면 되니 실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첫 음식은 무엇인가요? 혹시 빵이나 시리얼, 과일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내일 아침부터는 양배추찜으로 시작해보세요. 간단하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전체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간식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식사 사이에 느껴지는 허기입니다. 이 허기를 참지 못해 무언가를 먹게 되면 혈당 조절이 어렵게 되죠. 많은 분들이 저지방 간식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 거의 없는 간식은 금방 배고픔을 느끼게 해 오히려 과식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저지방 크래커나 삶은 소면은 일시적으로 허기를 달래지만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아 곧 다시 배고파집니다. 이는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지방 섭취는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을 줄여줍니다. 물론 모든 지방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0세 박미란님은 체중 감량을 위해 저지방 식품만 드셨습니다. 간식으로 삶은 소면이나 저지방 크래커를 드셨지만 항상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과식하게 되어 혈당도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볍고 건강한 음식만 먹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배가 고플까요?
미란님은 늘 목이 마르고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저는 방탄홍차와 단백질이 포함된 간식을 권해드렸습니다. 방탄홍차는 홍채 버터를 넣어 만든 음료로 건강한 지방이 허기를 줄여주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또 사과와 땅콩버터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와 땅콩버터의 지방과 단백질이 만나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미란님은 처음엔 버터를 먹으면 살이 찌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지방은 오히려 전체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달 후 미란님은 허기를 거의 느끼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간식 먹고도 1시간 안 돼서 또 배고팠는데 지금은 3, 4시간은 든든해요. 정말 놀라워요. 방탄홍차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홍차를 진하게 우린 후 무티스푼에 버터를 넣고 잘 저어주면 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버터 양을 줄이시고 커피가 맞지 않는 분은 커피 대신 홍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효과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삶은 계란, 아보카도, 견과류 소량 등은 당뇨 환자에게 좋은 간식입니다. 이런 간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특히 아보카도는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급적이면 소금에 절이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시고 가능한 한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출출할 때 어떤 간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저지방 크래커나 떡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을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간식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허기를 줄일 수 있고 혈당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잠시의 만족보다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음식들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실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죠. 맞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40년 넘게 당뇨 환자를 진료해 오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하나입니다. 당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건강한 생활로 바꾸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3번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천해 보고 나서야 그 효과에 놀라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군고구마 대신 찐고구마를 소량 드세요. 둘째, 식사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탄수화물은 나중에 드세요. 셋째, 과일은 혈당 지수가 낮은 종류를 적당량만 드세요. 넷째, 아침 첫 음식은 양배추찜으로 시작하세요. 다섯째, 간식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것으로 바꾸세요. 제가 8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병을 오래 앓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0세가 넘어서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5세인 저는 약 하나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양배추찜 10장을 먼저 드시는 것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간식도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것으로 바꾸어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뇨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병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하다가 생활 습관을 개선해 약을 완전히 끊은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분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의 용량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섭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이 당뇨에 좋은지,
하루에 어느 정도를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요리법까지 함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부터 삶을 바꿔보시겠습니까?